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미인 탑10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재밌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한국 여배우의 미인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 속 캐릭터의 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런 순위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전세계 미의 기준은 모두 할리우드 배우에 쏠려 있었지만 한류와 K드라마의 비약적인 인기는 이제 미의 기준이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용 제품을 전세계 수출하게 만들고 급기야 올해 화장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화장품을 누르고 미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브랜드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K드라마 속 미녀 캐릭터들의 등장은 한국 뷰티 상품 수출로 연계되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 미용은 단순히 유리 피부만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아치부터 핏빛 립스틱까지 이 미인들은 한국에서 메이크업이 이제 캐릭터 개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드라마는 아름다움이 장식이 아니라 서사임을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립스틱 색상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며 아이라이너는 힘이 통합될 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장면에 따라 순수함이나 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깔끔하고 빛나는 미학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우리는 과잉, 거칠음, 순수함, 그리고 노골적인 기이함의 순간에서도 포착해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반전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분위기, 때로는 전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까지 형성한 뷰티룩을 선별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별에서 온 그대 전재현. 이 드라마에서 전재현의 아름다움은 반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흐릿한 산호빛 입술, 부드럽게 윤곽을 잡은 뺨, 스타일링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머리카락, 대중 앞에서 클로즈업으로 삶을 살아가는 톱배우 천송이 역으로 그녀의 메이크업은 재창조보다는 즉각적인 인지도를 중시합니다. 입술 글라데이션은 종종 오버사이즈 코트와 노출된 컬러와 함께 등장했는데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쇼핑 목록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슈퍼스타 역치고는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피부와 입에 머물며 감정이 극단적일 때도 얼굴을 읽기 쉽게 유지합니다. 도민준의 시각적인 절제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외모는 드라마에서 명성의 변화보다는 가시성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호텔 델루나에서 아이유. 이 작품에서 K드라마 미녀는 오페라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아이유의 메이크업은 에피소드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쓴맛을 위한 와인 얼룩진 입술, 유혹을 위한 연기탄 청동색 눈, 복수가 날카로워질 때는 오칠한 붉은 그림자, 그녀의 눈썹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그려져 있어 연극적인 외모를 단단히 고정시켜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분장을 시대 의상, 조선 붉은색, 1930년대 자두, 현대적 광택처럼 다루면서도 공감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룩들은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뷰티 룩이었고 바로 그 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악기의 김태리. 악기에서 김태리의 미모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묘사됩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종 창백하고 피로로 눈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머리카락은 낭만적이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듯 흘러내립니다. 메이크업 선택은 광화보다는 피로와 두려움에 치우칩니다. 어두워진 눈밑, 평평해진 색, 육체적인 쇠약감, 이 외형은 매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심리적 침식을 강조합니다. 여주인공이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K드라마는 드물고 그게 핵심인 경우는 더더욱 드뭅니다. 네 번째, 서예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는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선명한 미의 실루엣 중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서예지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무광으로 늘어진 입술은 취약한 순간에도 좀처럼 착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위로 기울어져 있고 블러셔는 조절되어 있으며 머리는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상징적인 뷰티룩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성 캐릭터를 시각적 부드러움으로 구원하는 장르에서 이런 차이는 의도적이면서도 조용히 차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송혜교 더 글로리. 이 이야기는 미화가 아닙니다. 송혜교의 메이크업은 지쳐있고 단호하며 때로는 불안감을 줍니다. 창백한 피부, 거의 보이지 않는 입술, 슬픔이 아닌 잠 못 이루는 듯한 눈, 색이 등장할 때는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내려앉습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카타르시스를 거부합니다. 감정을 얼굴에서 편집한 캐릭터를 반영합니다. 최근 K드라마 역사상 가장 절대된 메이크업 사용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안나의 배수지. 배수지가 안나에게 변하는 과정은 세련됨에 달려 있습니다. 초반 장면들은 젊은 투명함을 선호합니다. 광택 있는 입술, 풀린 머리카락, 최소한의 눈 선명함, 거짓말이 쌓이면서 구조도 쌓입니다. 날카로운 윤곽, 차가운 입술톤, 조용한 건의로 뒤로 묶은 머리, 화려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세련돼 보입니다. 이 효과는 누적되어 아름다움의 자기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방어막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갯마을 차차차 신미나. 언뜻 보기에는 또 다른 클린걸 작품처럼 보이지만 주의 깊게 보세요. 신미나의 메이크업은 촉촉하기보다는 햇볕에 닿는 듯 합니다. 주근깨가 보이며 고르지 않게 바르는 산호색 얼룩, 날씨에 맞춰 움직이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농촌을 미약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적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은 느슨해지는데 이는 로맨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의미합니다. 메이크업이 감정만큼이나 지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덟 번째, 펜트하우스의 김소연. 천서진의 얼굴은 경고 표지판처럼 생겼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무겁고 깜빡이지 않으며 눈썹은 날카롭게 치켜올라 영구적인 비난의 표정을 짓고 입술은 붉은색과 와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릭터가 무너질 때조차도 눈에 띄는 점은 그녀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무너지거나 굴욕적인 장면에서는 화장이 온전하게 유지되어 마치 글래머 자체가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통제의 한 형태인 듯 보입니다. 이 룩은 쇼의 과잉을 반영합니다. 오페라틱하고 끈질기며 거리낌 없이 은희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프레임을 지배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메이크업은 취약함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적하며 김소연은 그것을 왕관처럼 착용합니다. 아홉 번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민씨. 고민씨의 아름다움은 뺄셈으로 정의됩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약간 거칠며 입술은 색소가 빠져나가고 눈은 불편할 정도로 드러나 있습니다. 광택도 교정 매니큐어도 없고 오직 노출에만 문제였습니다. 머리는 단순하게 머리를 하고 종종 뒤로 묶거나 스타일링하지 않는 채로 되어 캐릭터가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임을 강화합니다. 그 효과는 조용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도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화장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얼굴을 심리적 표면으로 사용합니다. 눈밑의 모든 그림자가 화려함보다는 피로로 읽힙니다. 드라마를 미학화하지 않고 감정적 상처에 가까운 면모를 선택한 드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 미스터 션샤인 김태리.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태리의 아름다움은 겉보기에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녀의 메이크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부드러운 눈썹, 은은한 입술, 거의 보이지 않는 눈빛, 하지만 그 절제는 전략적입니다. 고혜신이 공적 예절과 사적인 반항 사이를 오가며 메이크업은 안정적이어서 표정이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데뷔가 핵심입니다. 깨끗하고 침착한 얼굴과 소총의 흔들림 없는 손, 가끔씩 입술색이 깊어지거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로맨스보다는 결의의 순간과 맞물립니다. 이 스타일은 그 시대를 낭만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절제를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인물의 시각적 메아리입니다. 구글에서 올타임 베스트 코리안 드라마란 검색어만 입력해도 엄청난 최근 일주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기사 속 순위가 모두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체에서 뽑은 순위들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매체가 뽑아도 고순이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청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역대 최고의 K-드라마를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I는 두 가지 부문으로 역대 드라마를 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는데 AI도 자신이 드라마의 순위를 정하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듯 합니다. AI는 첫 번째 데이터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문화적 가치, 한마디로 전세계 언론이나 평가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최고의 드라마 4편과 비평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찬사를 받은 4편을 구분했습니다. 일단 AI의 이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와 그 선정된 8편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한국 드라마는 주관적이지만 여러 작품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문화적 영향력, 높은 제작 가치로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서 꾸준히 상위에 오릅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르에서 가장 호평받고 인기 있는 K-드라마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작품, 이 드라마들은 수백만 명에게 K-드라마 세계를 소개한 근본이이자 관문 프로그램으로 자주 꼽힙니다. 사랑의 불시착, 한국의 상속녀가 우연히 패러글라이딩으로 북한에 들어가 북한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대히트작으로 로맨스, 유머, 정치적 긴장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주연 배우들 간의 뛰어난 케미스트리를 보여줍니다. 응답하라 1988, 전형적인 로맨스 중심 드라마와 달리 이 작품은 가족, 우정,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서울의 한 동네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따뜻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보편적인 공감과 감정적 깊이로 자주 칭찬받습니다. 도깨비, 신화, 로맨스, 유머가 어우러진 판타지 서사시로 불멸의 도깨비가 운명적인 신화를 찾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름다운 촬영, 매력적인 줄거리, 그리고 유명한 브로맨스 덕분에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의 군 생활과 의료 임무를 배경으로 한 이 액션 로맨스 드라마는 한류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며 주연 배우들을 범아시아 슈퍼스타로 확고히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걸작들, 뛰어난 글과 독특한 설정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다음 이 시리즈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의 아저씨, 서로 다른 인생 단계에 있는 두 인물이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도록 돕는 깊이 감동적이고 복잡한 드라마입니다. IMDb 평점이 매우 뛰어납니다. 비밀의 숲, 한국에서 가장 잘 쓰인 범죄 스릴러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는 이 드라마는 검찰과 경찰 내부의 부패를 날카롭고 지적인 스토리텔링과 강제된 로맨스 없이 파고듭니다. 시그널, 2015년에 미제 사건 프로파일러가 1989년에 수십 년에 걸친 일련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무전기를 사용해 형사와 소통합니다. 훌륭한 출연진과 함께 호평받는 스릴러입니다. 스카이캐슬, 이 작품은 부유한 가정과 그들의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어두운 코미디이자 사회풍자입니다. 다음은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드라마 중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나의 아저씨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만약 쇼가 끝난 후에 즐거움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질문과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 작품은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본 캐릭터 중심 K-드라마 중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본 프로그램 중 최고 중 하나입니다. 감독, 작가, 그리고 훌륭한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본 드라마 중 최고 중 하나야. 뛰어난 촬영, 배우, 대본, 음향, 사운드 트랙. 나의 아저씨에는 여러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느낀 깊은 의미들 너머로 세상과 자신과의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평화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수도승조차도 그것을 깨트리고 추구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훌륭한 드라마이며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분명히 한 번 볼 기회를 준다면 큰 인상을 남길 작품입니다.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정말 아프지만 그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미 모든 에피소드를 4번이나 봤어요. 더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보고 느껴보세요. 연출, 각본, 연기, 그리고 모든 OST 모두 훌륭합니다. 할 말이 없어. 역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 끝. 이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감정적이긴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글과 연기도 정말 좋아요. 마치 큰 스크린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단순한 쇼지만 매우 방대합니다. 개미가 자기 무게의 5000배나 울고 있는 것 같아 주연 연기는 정말 대단해요. 이 TV 프로그램은 고전입니다. 하루에 5편을 연속으로 봤어요.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 정말 대단해요. 거의 완벽해요. 이 작품은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몇 에피소드가 지나면서 캐릭터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이 TV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시청자를 위해 넷플릭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야 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갔어요. 방금 다 봤는데 말문이 막히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 모든 별점은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걸 줄 거예요. 가장 강렬한 대사들과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가 뒷받침됩니다. 16화 내내 단 한 번의 플롯 구멍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꼭 봐야 할 작품이며 이 보석 같은 작품을 놓치지 마세요. 네, 아저씨는 평범한 한국 TV 드라마는 거리가 멀지만 그리움과 남은 감정의 핵심은 이 어둡고 잔인하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아남았고 길을 잃었고 버려졌고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 시리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제가 본 시리즈 중 가장 현실적이고 치유적이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건 걸작입니다. 브레이킹 배드를 본 후 이틀 동안 이 드라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생각했습니다. 시리즈를 2번째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매년 2번은 나의 아저씨를 볼 거예요. 저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리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놓치지 마세요. 나의 아저씨는 제 기대를 뒤엎고 제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K-드라마였습니다. 깊고 층이 쌓여 있으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이고 가슴 아팠고 때로는 웃음이 터질 정도로 웃겼습니다. 항상 독특하고 신선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 정말 아름답고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훌륭한 연기, 뛰어난 각본, 아름다운 음악, 독특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들, 현실적인 분위기, 진심 어린 줄거리와 주제들.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이 쇼는 정말 많은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드라마의 판타지 로맨스 세계를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 탑3 안에 듭니다. 완벽한 10점이야. 각본, 연출, 캐스팅, 그리고 아름다운 연기들, 사운드 트랙, 각 에피소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의미있고 슬프지만 엄청나게 고양되고 마지막 프레임까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크레딧 롤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완벽한 프로덕션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드라마로 훌륭한 OST와 멋진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 아이유는 역할에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배우들처럼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독특한 작품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만드는 시리즈였다. 주인공들의 관계를 잘못 설정했다면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 감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웠다. 등장인물들의 고난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정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드라마는 좋은 패키지의 한 예입니다. 훌륭한 스토리, 훌륭한 연기, 훌륭한 대사, 훌륭한 비주얼 모두 흥미롭고 일관된 줄거리로 전달됩니다. 저는 수사, 미스터리, 멜로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번 건 정말 놀랐어요.
스릴러를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평점이 짜기로 소문이 난 IMDb에서 이 드라마는 9.0점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처럼 엄청난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입소문을 내며 계속해서 시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